안녕하세요. 주셉의 줄리입니다. 벌써 3월이 시작되었고요. 아이들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엄마들도 아이들도 마음이 많이 설레어 계실 것 같기도 하고, 또 한편은 새로운 반 생활에 잘 적응할지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. 늘 이렇게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엄마들의 숙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많은 걱정과 고민이 참 끊이질 않는데요. 특히 이 아이 학교에 대한 부분은 선택부터 지금까지도 늘 생각이 많고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진로나 또 방향이 아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은 참 당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.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새학기를 맞아서 아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으실 텐데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 학교 선택에서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그 과정과 저의 교육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아이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. 제가 예전 제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, 혹시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 영상을 이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라 생각하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동안 제가 올린 영상들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시라면 제가 특히 엄마표 영어의 진심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제가 엄마표 영어에 도움이 될 만한 원서라든지 영상 소개 추천들도 계속 틈틈이 해드렸었죠.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된다는 댓글로 호응을 해주셔서 저도 참 보람도 느꼈었고 감사했었는데요. 또 여러 댓글 중에는 이 좋은 영어책 추천처럼 좋은 한글책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셨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한글책도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 아이가 읽은 한글책들을 이제 집에서 쭉 둘러봤더니 집에 한글책은 참 많은데 이게 다 대부분 다 유아 전집이더라고요. 제가 저희 아이 태어난 직후부터 책을 읽어주기 시작해서 한글책, 영어책 가리지 않고 같은 비중으로 정말 유치원 시기까지는 정말 많이 읽어줬었어요.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아이가 영어책을 확실히 더 좋아하게 되면서 이 영어책 읽는 시간이 월등히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글책 독서하는 이 시간이 확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분명히 그 전까지는 한글책, 영어책 구분 없이 아이도 참 좋아했었고 저도 두 언어를 정말 골고루 읽어줬었는데, 특히 유아기 때는 한글 전집들이 참 잘 되어 있잖아요. 저는 매달 1일이면 아이 책 사는 날로 딱 정해놓고 항상 책을 구매했었거든요. 그렇게 안 하면 책을 한 번에 왕창 샀다가 초반에만 좀 열심히 읽어주고 또 점점 시들시들해질 것 같아서 매달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1일이면은 정말 무조건 책 구매하는 날로 딱 정해놓고 그렇게 구매를 했었는데,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최소 전집 한 질 이상은 그냥 무조건 구매를 했었으니까 좀 많을 때는 2질씩 산 적도 있었고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는 정말 아이가 한 유치원 다니던 시절에는 한글책이 집에 권수로만 좋기 4,000권, 5,000권은 정말 넘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그 책들을 정말 다 읽어줬냐 하시면 다 읽어준 건 물론이고요.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책들은 정말 수십 번씩 반복해서까지 읽어줬었으니까 아이가 한글책에 대한 경험이나 노출도 정말 많았었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유아기 때는 한글이나 영어 두 언어가 어휘력도 정말 풍부했었고 두 언어 모두 고루 같이 발달하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재밌는 것이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아이인데 영어랑 한국어가 수준이 거의 같을 정도로 이 두 언어가 고루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어가 유난히 이제 실력이 높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. 이제 한국 애가 한국말을 좀 잘하는 거는 말을 좀 잘하네 이제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반면, 그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영어를 했더니 와 대박, 우리네가 어쩜 이렇게 영어를 잘해? 막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. 외국 살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고, 영유도 아니고 놀이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조차도 새벽까지 늦게 책 읽고 자느라 지각이나 결석도 툭하면 했었고,
정말 말 그대로 놀듯이 다닌 놀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조그만 아이가 이제 영어를 한국말처럼 이제 막 제잘제잘 하니까 막 영어 신동처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정말 계셨었는데,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에게 영어 노출을 매일매일 해준 그 인풋 시간이 아이가 돌 전부터 해서 뭐 엄청 났었기 때문에 영어 신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매일 영어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미국 아기들도 영어를 들으면서 말을 배우듯이 저희 아이도 그냥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왜냐면 제가 저희 아이 그 영유아기 시절에 영어를 노출했던 그 시간이 매일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노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인풋 시간이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.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영어 신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인풋 시간이 정말 엄청났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무튼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아이가 놀이 학교를 다닐 때였었는데, 이제 제가 문득 저희 아이가 이제 자라서 학교를 다닐 그 모습을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모습을 또 상상하고 이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니까 제가 겪어온 그 한국식 교육 분위기와는 좀 다른 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커지더라고요.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그때 하나 있었는데, 학교 바로 맞은편에는 이 학원들이 빽빽한 그 상가 건물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를 유모차를 태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그 학교 끝나는 시간에 이렇게 막 우르르 나와서 뭐 문구점 앞에서 떡볶이도 먹고 뭐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,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다가 바로 그 학원 상가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. 또 동네를 이렇게 딱 보면 각종 그 학원 차량들이 이제 뭐 학교나 그 아파트 단지들을 누비면서 어찌나 많이 또 다니는지,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렇게 딱 보니까 참 마음이 그냥 왠지 이렇게 답답하고, 아직도 어린 이 초등 아이들이 하루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싶고, 또 몇 년 뒤면 저도 제 아이도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게 되어갈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좀 마음이 이렇게 막 어두워져 가더라고요, 저도. 물론 학교 교육은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을 때보다는 이제 교육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거고, 또 이전보다는 아이들 개성이나 창의력을 많이 키워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,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한국식, 그 주입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, 또 그 선의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또래들과 이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열 경쟁, 이런 것들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아이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마음이 그렇게 점점 좀 답답해져 가더라고요. 그렇다면 외국 유학이라도 가야 하는 건데, 뭐 아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, 또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집이 뭐 외국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 학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과 또 고민을 한참 이렇게 한 끝에 결국 제가 선택하게 됐던 것이 이 한국 안에 있는 국제학교를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어요.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 아가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. 국제학교라고 하면 우선은 단순히 1차적으로 봤을 때 영어를 배우는 학교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또 실제로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는 영어를 가르치려고 보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고민을 해본 적은 장단컨대 없고요. 또 그래서 선택을 한 것도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, 이제 혹시 제 주위에서 만약 친한 이제 지인분들이 아이에게 이제 영어를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영어 때문에 국제학교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제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보통 한국 공립이나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계시는 엄마들께서 아이를 학교 보내실 때 한국말, 한글 제대로 배워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보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요. 아이가 학교에서 국어는 물론이지만 뭐 수학, 과학, 사회, 또 예체능 과목, 그리고 또 학교에서 장려하는 그 모든 행사들, 또 대회들을 통해서 안에 있는 그 잠재력도 또 발견하고 또 학업적으로도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학교를 보내시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국제학교도 똑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같은 마음가짐으로 보내셔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다만 그 배움의 도구가 모국어인 한국어냐,
아니면 영어냐 하는 이제 그 차이인 건데, 또 좀 많은 분들께서 이 국제학교라고 하면 영어 강화 중심의 어떤 그 영어 유치원의 연장선이자 영어 체험 학교 같은 좀 그런 이미지로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아이를 이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또 지켜본 저의 경험으로는 국제학교도 정말 똑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뭐 이 영어 하나만 잘해서 또 잘 지낼 수 있는 또 그런 곳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 학교에 이제 자녀를 보내실 때 아이가 한국말도 완벽하게 이해도 못하고 또 어눌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학교 가서 말 배워와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보낼 수는 없듯이, 국제학교도 이렇게 보내실 때 영어 잘 배워와라 하는 마음으로만 보내시면 결국은 얻는 것보단 잃을 게 훨씬 많을 수도 있는 곳이 또 바로 이 국제학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국제학교가 아니어도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 방법들 중에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해보고 또 주위에 가까우신 분들에게 방법도 공유하고 알려드리면서 여러 아이들도 그 방법으로 영어를 접했을 때, 심지어 뭐 영어를 잘 못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도 또 영유나 비싼 영어 사교육 경험 없이도 영어가 마치 그 모국어 경지처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엄마표 영어였음을 제가 직접 해오면서 또 직간접적으로 정말 확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, 이렇게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좋은 방법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, 또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막 고생하면서 힘들게 배우다가 결국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자라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커진 것 같아요. 영어가 최근 들어 수능에서는 절대평가로 바뀌고, 또 상대적으로는 이전보다 수능 입시만 딱 놓고 봤을 땐 그 중요성이 살짝 낮아진 느낌이 있지만, 또 이것이 언제 바뀔지도 모를 일이기도 하고, 또 아이들 인생이 수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. 아무리 수능에서 영어가 뭐 절대평가로 바뀌고 또 뭐 입시 관문에서 어찌 되던 간에 대학 이후에 아이들 삶에 직접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가장 영향을 줄 것은 다름 아닌 영어라는 사실은 분명하거든요.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는 영문과가 아니어도 한 학기 내내 영어로만 토론하고 영어로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도 있고,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다닐 때에는 정말 더 할 것이고, 또 영어가 여유 있는 아이들은 정말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영어를 이용해서 더 큰 것들, 또 더 큰 기회를 꿰찾아 갈 텐데, 영어가 여유롭지 못한 아이들, 그냥 그 점수로는 대학을 또 잘 갔지만 실제 정말 쓰이는 그런 영어들에서 여유롭지 못한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또 스트레스 받고 그 영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간과 돈을 그 낭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오다 보면, 영어가 여유로운 아이들이 더 큰 기회를 찾아갈 때 또 그런 좋은 기회들에서 누락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길 텐데, 이제 그런 걸 미리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제가 아이 학교 선택에서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엄마표 영어 덕분에 영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, 영어가 목적이 아닌 그 이상의 목표를 계획하고 시도해 볼 수 있었다는 것과, 또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닌지는 아직도 여전히 아이가 그곳에서 배우고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, 내 아이 인생에서 영어가 늘 준비되어 있고 편안해져 있다면 내 아이에게 주어질 그 기회와 또 그 경계선의 넓이는 훨씬 더 넓어지고 선택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새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아이들과 엄마들 화이팅 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!